오늘은 변화하는 시장, 진화하는 소비자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에 따라 시장도 변화하고 있죠. 물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가 변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소비자가 변화함으로써 시장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의 소비자의 변화 패턴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진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교재나 뭐 이런 교과서하고 상관없는 자료들을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저기서 모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소비자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소비자 트렌드를 알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소비자를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일보다도 더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를 아주 세분화하고 미세하게 우리가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를 봄으로써 시장을 읽어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찾아본 책 중에 이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그 피에르 상소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진 않았고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그 글귀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느림은 무능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굉장히 안 맞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에 오히려 이런 느림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빠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는데 이 피에르 상소라는 철학자는 느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와닿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처음에 이 소비자의 변화 얘기를 하면서 이 장을 꺼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의 변화라는 것과 소비자의 변화라는 게 사실은 요즘은 정말 누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이 느림의 철학자 상소 박사는 정말 그 흔한 휴대폰도 없고 이메일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최첨단 통신 기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정말 느리게 살고 싶어도 느리게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빨리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 소비자들을 그렇게 빠르게 살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너도 나도 빠른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구는 무의식적인 것이기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지, 무엇이 소비자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덮쳤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작년도 굉장히 극심했는데 올해는 백신이 나오면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지금도 또 굉장히 확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델타 바이러스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델타가 거의 한 우리 국내 감염자 확진자 중에서도 97%나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최근에 뮤라는 바이러스가 또 등장을 했죠. 미국의 그다음에 남미의 콜롬비아 몇몇 국가들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30-40여 국에서 이 뮤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등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제가 어제 그젠가 3명인가 4명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 감염자가 있었다,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사는 것만이 정말 정답일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슬로우 시티라고 하는 몇 군데 도시가 그런 슬로우 시티를 표방하고 느리게 걷는 길, 그죠? 안동인가가 아마 슬로우 시티가 되어 있는 된 것 같고, 그렇게 몇 군데 전라도하고 경상도 지역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슬로우 시티라고 해서 정말 느리게 천천히 뭔가를 느끼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도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슬로우 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국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 세상의 변화의 물결에서 가장 빠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마트 디지털 환경 변화겠죠. 그죠? 제가 올해 이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를 여기다가 추가했어야 되는데 요새 올해 우리가 또 새롭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언급되는 게 메타버스라는 거죠. 또 메타버스가 단순히 가상현실을 넘어서서 이제 가상에서 거기에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막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메타버스 기법으로 그 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촬영에 활용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 그 다음에 교육, 그 온라인 교육에 여러 영역으로 지금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또 신기술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합니다. 원드라이브에 그 파일이 삭제된 것들이 계속 알림 표시가 나타나서 제가 그 알림을 표시를 삭제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제일 세상에서 지금 현재 빠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영역이 바로 스마트 디지털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서히 변하던 그 시기를 확실하게 이제 작년부터 5G, AI가 완전히 대세처럼 자리를 잡았고 지금 모든 기기에 AI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통신 수단들이 다 이제 5G, 5G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스마트 TV 이미 나온 지 몇 년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 메타버스라는 또 새로운 디지털 그 기술이 또 등장을 했고요. 또 내년에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죠. 이렇게 스마트 디지털 환경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지금 삼성전자가 올 8월 달에 출시한 폴더블 폰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를 빠르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디어 환경 또한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미디어의 하드웨어적인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는 미디어 자체에서도 뭐 SNS 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도 이제는 뭐 거의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다 보는, 다 활용하고 있는, 너나 할 거 없이 뭐 정치인, 연예인, 뭐 온갖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TV 채널처럼 자기가 녹화를 하고 그거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동영상을 우리 그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이 강의 동영상을 올리면 그 유튜브 채널을 매개로 해서 우리 교수학습센터에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교육 동영상을,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미디어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환경 내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 변화도 역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블로그나 싸이월드 이런 것들은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또 최근에 싸이월드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싸이월드 계정이 있었는데 그 계정을 살리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뭐 아이디도 기억 안 나고 제가 뭐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 가까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계정 접속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엄청나게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막대한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돼 있고 소비자들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고요.
그죠? 마케팅에 우리가 활용하는 네트워크 컨슈머,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거의 대세에 자리 잡았죠. 이제 매스 프레퍼런스는 정말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완전히 개인 단위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옛날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바빴어요. 그죠?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적응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그죠? 변화를 주도하는 생각대로 하면 되고 주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변화를 소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정말 빠른 시대가 됐다. 소비자가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전엔 적응을 했었지만 지금은 주도적으로 역할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들은 해서 정말 쭉 이제 90년대부터 사실은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 90년대의 내용은 조금 제가 축약을 해버렸고 최근에 올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주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1990년대 후반부에 태어난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기 시절이었을 테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90년대, 2000년대 이전에 90년대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2021년까지 올해까지의 트렌드 변화를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트렌드 최근 걸 보기 전에 90년대를 이끌어온 1990년대를 이끌어온 90년대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학교에 2005년도에 우리 계명대학교에 2005년도에 임용이 돼서 왔는데 그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을 89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90년대는 다 거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풍요로움을 추구한다. 그 비일상적이던 여행, 고급 내구재 부익과 같은 매스노블 사회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메스티지라는 합성어로 사용되는 준명품족과 유사하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 시기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이미 이런 정보통신의 발달과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그죠? 쇼핑 및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점점 더 세계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 다음 퍼스널 아이덴티티, 개인의 정체를 하는 그런 시기. 요구되어졌다. 개인의 정체성 추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휴먼 네트워킹, 인간의 어떤 네트워킹 관련된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도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이때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겠죠.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일반화, 그
스케일 소비 되어 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감성 용어도 많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감성 용어, 헬시, 뷰티, 섹시 등과 소망을 나타내는 용어들로 90년대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라는 것은 90년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고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도 아니에요. 쭉 연결되어 온 거죠, 사실은. 기술의 발달, 그리고 소비자 욕구의 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트렌드는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패턴, 삶의 모습이 사실은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서 다 묻어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소비 트렌드들을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웰빙이라는 겁니다. 웰빙. 그리고 또 한쪽은 유비쿼터스예요. 이게 이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유비쿼터스라는 게 가능해진 거죠. 개인화 경향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화 경향. 이 개인화 경향이라는 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겁니다. 자아에 대한 발견, 그리고 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개인화 경향이 점점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화 경향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소비다 이거예요. 자신을 위한 소비. 개인화 경향은 자신을 위한 소비. 자신을 위한 소비가 점점 증가했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소비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혼자, 개인,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그게 축하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스스로 혼자서 즐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술집에서만 보던 바형 테이블이 등장했어요. 식당에도 바형이죠. 혼자 이렇게 앉는 식탁이 아니라 이렇게 바형. 지금 많죠, 지금은. 그죠? 그리고 셀프 기프팅.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주는. 그리고 개인 타깃 광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화 경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죠. 또한 양면 소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장에 가면 주부들이 콩나물 사면서 막 그 1,200원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만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 가서는 수십만 원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런 양면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시장에 가서 뭐 몇천 원짜리 사면서는 1,200원을 깎으려고 그러는데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서는 막 수백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를 살 때는 뭐 그런 거를 아깝지 않게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치 소비. 이러한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트레이딩 업, 트레이딩 다운. 그런 트레이딩 무역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그것이 저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가 양쪽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됐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선택 대안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정보력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가 됐고 강화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요. 기업에서 뭘 감추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너무나 정보력이 뛰어나졌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증가했고 더 먼저 알고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 그래서 2012년까지의 히트 상품을 통해 본 소비 트렌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2년까지. 보통 우리가 연말에 가면 그 해에 히트 상품을 신문사들이 쭉 발표하고 뭐 광고 대행사나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이런 히트 상품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어떤 소비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소비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따만 해도 그 다음 해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것보다는 히트 상품을 통해서 그 해에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팔렸는지를 살펴보면서 트렌드를 좀 읽는 그런 분석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를 보니까 소비심리가 양극화, 소비심리 양극화라는 게 키워드로 나왔고요. 대표 키워드로. 그리고 히트 상품은 이 당시에 로또, 재테크 서적, 수입차, 그게 바로 돈과 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관련된 상품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하는 거. 그래서 퓨전 사극과 이민 상품, 디지털 포토 신가전, 뉴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이 대두됐다. 그 다음에 건강 지식 추구로 미래를 대비한다. 웰빙 상품, 지식 검색, 지하철 신문 등이 많이 팔린 그런 웰빙 트렌드가 탄생됐다라는 겁니다. 웰빙 트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4년도로 가면 경기 회복 지연이 되고 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그만큼 이제 우리 같은 국내는 98년도에 그 외환 위기를 맞이하고 국내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뭐 금모기에도 막 동참하고 엄청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볼 수 있었죠.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IMF 금융위기를 빨리 탈출했더라고 합니다. 외환위기를. 하지만 경기 회복이 좀 늦어지고 소비가 침체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면 돼요. 이때 이제 싸이월드가 등장하죠. 한류스타라는 말도 이때 등장하고요. 바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또 VOD를 통해서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파리의 연인 그때 굉장히 히트를 했던 드라마예요. 그다음 마법 천지함은 복합 기능 휴대폰, 대용량 MP3가 이제 그때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고, 저가 화장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 주택 장기 대출, 매운 음식, 비타500이 또 이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다, 고효용 소비다, 복합 제품으로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했다, 또래 문화 성취, 이렇게 해서 이런 2004년도의 상품이었고요. 2005년도에 신중한 소비 행태가 지속됐다. 그때 청계천이 복원됐어요. 서울의 청계천이. 이정격 투기가
많이 유행을 했고, 카트라이더라는 그 조그만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오락 게임을 얘기하는 거고, 블루오션 전략,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이때 많은 관중을 동원했고, 그리고 이제 주식형 간접 투자 상품, 억청녀가 이제 드라마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했다. 그다음 위성 DMB, 내비게이션이 또 이때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블로그도 이때부터 등장했어요. 이게 디지털 라이프의 일상화가 이때 이 시기에 2005년도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2005년도에 이제 제가 우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 부임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유아 아동기를 좀 지나가고 있었겠죠.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이제 글로벌 웰빙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슬림폰, 저도주 소주, 차음료가 많이 유행을 했고, 스키니 패션, 평판 TV가 이때부터 등장했고요. 판교에 이제 새로운 부동산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고구려 왕건이라는 그 사극이 또 유행을 했고, 비보이가 이때 등장했고, 이승엽이 이제 아마 아시안 게임 국내 홈런 타자로서 아주 엄청 많이 홈런 신기록을 세웠던 해 같아요. 왕의 남자와 괴물이라는 영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괴물은 그 한강에 나타나고 송강호하고 배도 나오고 이때 이제 유행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2007년도는 재산, 건강, 정서라는 세 가지 욕구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 선진화, CMA다, 차이나 펀드다 하는 금융상품이 나오고, 옥수수 수염차, 비비크림, 와인, 헬스, 뷰티 일상화가 된 거죠. 국가대표 틴스타, 10대의 그 국가대표들. 그 다음에 이제 사극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고, UCC가 이제 이때부터 등장했고요. 무한도전이라는 MBC 프로그램이 한참 인기가 있어. 지금은 뭐 이미 몇 년 전에 없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 걸그룹 원더걸스가 이때 또 많이 히트곡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2008년도는 이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불신. 2008년도가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긴 해입니다. 교통요금을 이제 결제하는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넷북이라는 게 나왔고, 기부, 인터넷 토론방,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촉각형 핸드폰, 닌텐도 게임기가 등장을 해서 히트 상품으로 판매가 된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 스타,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또 인기를 많이 얻었고, 리얼 버라이어티 쇼라는 프로그램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가 한참 어렵고 힘든 또 위기를 맞이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심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이때 2009년도에도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또 유행을 했어요. 이때도 굉장히 아주 떠들썩했고, 우리 학교에도 이 신종플루 감염자가 막 나와서 힘들어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약하게 유행처럼 지나가긴 했지만, 신종플루도 그 당시에는 꽤 우려를 많이 일으켰던 전염병이었죠. 감염병이었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제 불황을 겪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이제 미국발 경제 위기가 불어닥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때 김연아,
근데 불황이기 때문에 막걸리가 많이 팔렸어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요. 걸그룹 원더걸스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걸그룹들이 나왔고 LED TV가 등장했고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보금자리 주택, KT쿡, 신종플루 대행상품. 2010년도에는 이제 혁신적인 IT 플랫폼이 확산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소비가 본격화된 거예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해서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페이스북을 저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물론 트윗이라는 게 더 먼저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이 뒤늦게 시작을 했던 우리 국내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블릿 PC가 이때부터 등장했고요. 슈퍼스타 K 경연 프로그램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 정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또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K 시리즈가 등장했어요. K3, K5, K7이죠. 블루베리, 그다음 발열 의류, 아바타. 이 아바타라는 또 유명한 영화가 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2010년도를 지나면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시기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부터 고물가의 저성장, 그리고 긴장과 불안감이 덮쳤던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보면 새로운 그 라면을 또 선보였고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아이폰을 또 등장시키고 나는 가수다라는 또 프로그램이 벌써 지금 2011년도니까 10년이 지났네요. 경연 프로그램이 기존 가수들을 가지고 경연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슈퍼스타 K는 이제 그 신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추어 가수들. 갤럭시 시리즈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K-팝이 또 세계에서 널리 인정받기 시작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해가 2011년도고요. 카카오톡이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카카오톡이 이제 굉장히 또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의 김범수 의장은 사실은 다음을 물론 합병시켜서 카카오가 됐지만 카카오톡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카카오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그룹 지금 뭐 부회장이지만 뭐 원래는 지금 삼성그룹 총수나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보다 재산이 더 많은 김범수 의장이 더 재산 많은 사람으로 국내의 부자의 1등 순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의장이 연금 복권 이때부터 등장했고 반값 PB 상품 영화 도가니가 또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영화로서 약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나왔죠. 2012년도엔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이때 강남스타일이 등장을 했어요. 너무나 또 싸이라는 가수를 또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죠. 그 싸이의 모든 기록은 다 BTS로 인해서 다 깨졌습니다. 그죠? 뭐 유튜브 조회수부터 뭐 무슨 차트, 빌보드 차트 이런 거에 순위를 다 방탄소년단이 갈아치웠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팬들을 열광시켰던 해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강남스타일. 그 싸이라는 가수를 저는 처음에 97년도인가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제 모교에 저는 그때 박사과정을 뒤늦게 97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마침 뭐 학교 축제를 하고 있던 가을이었는데 뭐 누가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연락에 열창들을 하고 있는데 뭐 후배한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싸이라는 가수라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97년도에도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싸이를 봤는데 아무튼 우리 학교에도 왔었죠. 싸이는 축제 때. 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구나. 아무튼 몇 년 전에 싸이가 우리 학교 축제에도 왔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아마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강남스타일이 이때 전 세계를 강타했고요. 애니팡이란 게임 2012년 런던 올림픽 그죠? 그다음에 그 관객 1억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영화 그다음에 갤럭시 2012 시리즈 LTE 서비스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가 좀 고급화되는 그다음에 촬영용 블랙박스가 이제 뭐 대중화되는 그런 에너지 음료 캠핑 상품 이런 것들이 히트 상품으로 팔렸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그 2012년까지의 소비 트렌드는 바로 히트 상품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2013년부터는 제가 소비 트렌드를 이제 좀 정리해 나가는 이제 소비 트렌드를 미리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의 소비 트렌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트윗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그 SNS의 확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이폰 5가 등장했고요. 갤럭시 S3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3G 시대예요. 지금 5G죠. 그죠? 그러니까 3G에서 4G로 넘어갔다가 이제 작년부터 5G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 그 다음에 네이버의 라인. 뭐 오히려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말고 대만 뭐 이런 데서는 뭐 싱가포르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라인이 더 많이 이용자가 많대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죠, 단연. 지금 카카오톡은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 뭐 안 되는 게 없죠. 지금 카카오가 제가 뉴스 나오는 걸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들은 그 뉴스 나온 걸 좀 봤는데 그 계열사 카카오의 계열사가 126개래요.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집단 중에서도 카카오가 계열사 수로는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확장을 많이 하고 뭐 업종 가리지 않고 지금 막 대리운전 시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도 너무 지금 대기업 집단이면서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대기업들의 대구 그룹들의 못지않은 지금 카카오톡의 확장이 무섭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2012, 13년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카카오톡은 10년 만에 엄청난 기업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또 하나의 12, 13년도의 소비 트렌드는 호밍 인스팅트예요. 그래서 이 호밍 인스팅트라는 게 많은 피로감이 쌓여왔다는 밀레니엄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수년간의 변화 흐름이 많은 그 피로감으로 쌓여 있더라. 재충전이 필요함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고 친숙한 곳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어 표현될 것이다.
기존의 보수적이고 내성적 표현이 아닌 적극적이고 외형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귀농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 그죠? 귀농 인구. 힐링 열풍. 힐링 열풍. 많은 사람들이 그 힐링이라는 거에 이제 아주 많이 원함이 이제 욕구가 생겨났다는 거죠. 힐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호밍 인스팅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리아나이제이션은 이제 세계의 한국화, 어떻게 보면 서구권에서 싸이뿐만이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뭐 많은 그 세계 기구, 세계의 그 영화 감독, 이분도 또 아마 이게 깠는지 베를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싸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남자 이 뜀틀 그 누구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금메달 딴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 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아주 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됐다. 유엔 사무총장부터 세계은행 총재, 뭐 각종 국제기구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이 한국의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인물들도 세계의 많은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옛날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요. 뒷부분이 아직 자료 요양이 많은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